오늘은 재산 분할할 때 중요한 요소, 기여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기여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본적으로 처음에 볼 수 있는 거는 혼인기간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혼인기간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들어간 돈, 누구 돈으로 마련했느냐 이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결혼 이후에 누구의 소득으로 살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요소로는 이혼한 다음에 양육적 요소하고 부양적 요소를 고려를 해줍니다. 판사님들이 이 재산 분할할 때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세요.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배려해서 균형 있게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의 하이라이트는 재산 분할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이 좀 적으신 분은 상대방으로부터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재산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상대방에게 덜 주려고 싸우는 게 재산 분할입니다. 이러한 재산 분할이 이혼 소송 내내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고 쟁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은행 거래 내역, 카드 내역, 요즘은 코인, 주식 이런 거 다 조회하고 일일이 대사하고 다 확인하고 이러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서 숨겨진 재산 찾아내는 게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고도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 아니면 주식 이런 것도 혼인기간이 길면 특유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뭐는 무조건 특유재산, 뭐는 무조건 특유재산 아니야 이렇게 구분 짓지는 못해요. 이게 소송이 그 당사자마다 다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혼인 과정도 다르고 재산 형성하는 과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물어보셔요. 이거 이렇게 하면 몇 프로 나와요?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몇 프로 못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다짐을 받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몇 프로 보장 못하면 나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소송마다 다르고 여건마다 다르고 또 어떤 판사님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정보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재산 분할할 때 중요한 요소, 기여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기여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본적으로 처음에 볼 수 있는 거는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기여도가 서로 약하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이 혼인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헤어지신 분인데 그동안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보고는 이거는 기여도가 애매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좀 빨리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혼이혼이 많아서 혼인기간이 뭐 2년 되시는 분들, 3년 되시는 분들, 5년 안쪽으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중요하고요.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혼인기간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은 20년 이상 혼인기간이 길면 일단 5대5에서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신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여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계산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부인의 기여도를 조금 더 가산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들어간 돈, 누구 돈으로 마련했느냐 이거를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결혼할 때 남편이 집을 많이 사오기도 하고 전세를 구할 경우에도 전세 자금은 남자가, 여자는 살림살이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 약간은 남자가 집을 마련해 오면 남자 쪽에 기여도를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할 때 양쪽에서 똑같이 반반 부담해서 집을 마련하고 혼수도 똑같이 마련하고 집 명의도 공동 명의로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결혼 이후에 누구의 소득으로 살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만약에 전업주부였거나 아니면 전문직이거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고, 요즘 그렇잖아요. 부인이 남편보다 더 잘 버는 가정도 있고 보통은 남편이 부인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집을 장만할 때 누구 돈으로 아니면 장만하고 나서 누구 돈으로 살았는지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전업주부인 경우 불리하잖아요 하고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하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데 전념했다면 기여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요소로는 이혼한 다음에 양육적 요소하고 부양적 요소를 고려를 해줍니다.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쪽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기여도를 좀 더 줍니다. 그리고 일단 양육비를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그 양육비만 가지고는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양육비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대학 가고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아이들 교육비 등을 고려해서 기여도를 조금 더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남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액의 전문직이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후의 삶이 괜찮습니다. 타격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근데 전업주부였던 분들이 이혼을 하면 물론 위자료나 뭐 재산분할 받아도 그 돈 받아서 집 한 칸 구하거나 전세 얻거나 뭐 이러고 나면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궁핍해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줍니다. 판사님들이 이 재산분할할 때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세요.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배려해서 균형 있게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가끔 판결을 받고 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남자분이었고 본인의 돈으로 집장만 하고 자기가 다 먹여 살렸는데 왜 이혼을 하면서 부인한테 재산분할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고 그 이혼 후에 부양적 요소하고 양육적 요소를 고려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아예 제외가 될 수도 있고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인 전에 오피스텔을 사둔 게 있어요. 근데 혼인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이거 내 특유재산이야. 내 거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판사님은 특유재산으로 뺄 수도 있지만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함되면 기여도를 조금 더 주고 빼면 뭐 기여도에서 빼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또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남편이 혼인 파탄 나고 나서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빚을 사용한 용도가 생활비로 쓴 정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거를 재산분할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혼인 파탄 나고 나서 빌린 돈이라서 재산분할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 쓴 내역을 다 보시더니 그게 이제 애들 학원비 주고 애들 양육비 주고 생활비로 좀 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조금 계산을 해서 남편 쪽에 기여도를 조금 더 준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부인한테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끝난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뭐 몇 대 몇, 뭐 무조건 5대5, 이거는 특유재산이니까 빼, 뭐 이런 게 딱딱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소송을 해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다 적용을 해서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따지는데요. 일단은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입장에서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이 해당하는 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가능하면 이거는 부부 공동재산이다. 그러니까 형성, 유지, 증가하는데 부인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 맞벌이 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남편이 뭐 도박을 하는데 부인이 알바를 해서 그 빚을 갚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잘 살펴서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